자, 반갑습니다. 오늘은 이 삼성전기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AI가 가져온 투자 기회. 첫 번째로 이 반도체 D램이 이 큰 수혜를 얻는다고 말씀드렸고, 이 삼전이라든지 이 하이닉스 같은 업체가 이 수혜를 볼 것이라고 분석해 보았습니다. 둘째로 이 AI 데이터 센터는 이 엄청난 이 전력을 소모하기 때문에 이 전력 시스템 관련 업체가 수혜를 얻는다라고 말씀드렸고, 이 두산 에너빌리티처럼 이 SMR을 가지고 단기간에 이 고전력을 이 공급할 수 있는 업체들이 이 수혜를 받을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. 이 데이터 센터가 가져오는 이 파급 효과로 인해서 전력은 사실상 계속해서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아니더라도 이 전력 공급 시스템에 관련된 업체들은 이 구조적으로 수혜를 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자, 세 번째로 이 부품 사업부입니다. 이 MLCC라든지 이 패키지 기판 이 사업부가 수혜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. 자, 이렇게 삼성전기를 분석할 때 이 어려운 말로 이 밸류에이션이라고 하죠. 이 밸류에이션을 항상 하고 이 현 시점에서 이 주가가 이 싼지 비싼지를 먼저 파악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아무리 기업이 실적이 좋더라도 이 현 시점에서 주가가 비싸다면은 이 투자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현 시점에 이 주가를 한번 살펴보면은 현재 이 삼성전기의 시가총액은 약 20조 원에 달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현재 주가는 최근에 급격하게 많이 올라서 최근에 거의 2배 가까이 이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자, 올해의 이 예상되는 실적을 본다라면은 연간으로 따졌을 때 11조 원의 매출과 8,900억 원의 영업이익을 거둘 것으로 보여집니다. 가장 단순하게 계산을 해본다라면은 이 8,900억이니까 대략 900억 잡겠습니다. 9,000억에 지금 계속 성장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 PER 이 20배를 곱하면은 대략 18조 원. 이렇게 봤을 때는 현 주가가 적정 주가를 넘어선 이 비싼 주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이 내년 예측치를 본다라고 한다면은 13조 8천억 원의 매출에 1조 3천억 원의 이 영업이익을 낼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1조 3천억 원에 곱하기 퍼 20을 해주면은 대략 26조 원의 6조 원 정도가 이 적정 주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이거는 26년도 예측치이고 27년도, 28년도까지 계속 성장한다라고 본다라면은 이 펄을 더 높은 펄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내년까지의 적정 시총을 본다면은 26조. 그렇다면은 이 현 시점의 주가는 그렇게 비싸지도 싸지도 않은 약간 중간 지점이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.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현 시점이 투자 매력도가 좀 떨어지는 애매한 시점이라고 보여지지만은 이 단기간에 이 2배에 가까운 급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 조정을 좀 준다라고 본다라면은 매수가 충분히 가능한 시점이 아닐까라는 것이 개인적인 견해입니다. 이처럼 이 삼성전기가 최근에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, 성장이 예상되는 측면 또한 이 AI 수요 급증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AI 수요 급증에 따라서 이 AI 인프라 투자가 점차적으로 이 확장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. 미국의 빅테크라고 할 수 있는 이 마이크로소프트, 이 구글, 이 메타, 이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2025년도에도 투자 가이던스를 계속해서 이렇게 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이러한 전망은 이 26년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. 25년도에도 이 큰 폭의
이 증가율, 이 투자에 대한 증가율을 보였었는데 26년에는 25년보다도 더 큰 폭의 이 증가율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. 이 빅테크의 이 대표인 이 메타의 이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마크 저커버그의 말을 인용해 보더라도 이 과소 투자보다는 이 과잉 투자가 더 낫다라고 할 정도로 이 AI 시장을 먼저 선점하기 위한 이 빅테크들의 이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여집니다. 이 26년 이 캐펙스를 언급한 글로만 봤을 때도 대부분의 이 마이크로소프트, 이 아마존, 이 구글, 이 메타와 같은 이 빅테크들이 25년에 이 투자 성장률을 이 상회할 것으로 계속해서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26년에도 굉장히 강한 이 투자에 대한 드라이브가 걸릴 것으로 보여집니다. 이러한 투자가 지속되는 이유는 기존의 일반 이 생성형 AI에서 이 에이전틱 AI로 넘어가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이 에이전틱 AI의 확산으로 이 토큰 처리량이 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고, 이러한 증가하는 양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대규모 이 데이터 센터 투자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입니다. 이 대만의 주요 밸류 체인만 보더라도 이 높은 기저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매달 이 두 자릿수의 매출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것은 25년도 대비 26년도 투자가 더 늘어난다고 봤을 때는 이러한 매출 성장 지속성이 계속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. 삼성전기의 이 3대 사업부라고 본다라면은 이 컴포넌트 사업부, 이 모듈 사업부, 이 패키지 기판 사업부로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. 글로벌 데이터 센터 증가에 따라서 이 수혜를 보는 사업부는 이 MLCC를 생산하는 이 컴포넌트 사업부, 그리고 이 패키지 기판을 생산하는 이 패키지 기판 이 사업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이 MLCC 같은 경우에는 이 AI 서버의 이 연산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전력 수요가 순간적으로 크게 변화하기 때문에 이 전력 공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줄 이 MLCC가 특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자, 이 AI 서버는 일반 서버 대비 이 MLCC 탑재 수량이 10에서 13배 증가하는 이 구조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 센터가 많이 지어지면 지어질수록 이 MLCC 이 수요량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특히 이 AI 서버용 이 MLCC는 이 단순 양산형이 아니라 이 소형, 이 초고용량, 이 고원, 이 고전압, 이 고신뢰성의 이 스펙을 만족해야지만 이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최상위 업체인 일본의 무라타라든지 일본의 교세라, 대만의 야게오, 한국의 삼성전기 등 이 소수의 업체가 과점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소수의 업체로 이 MLCC 물량이 몰릴 수밖에 없다라는 점입니다. 글로벌 MLCC 출하량 성장률만 보더라도 24년을 기점으로 25년, 26년, 27년에 이어지기까지 이 두 자릿수 성장성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 향후 MLCC 수요량은 크게 증가하고 오히려 이 공급량이 딸리는 이 공급자 위주의 시장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점입니다. 뿐만 아니라 이 패키지 기판 사업부도 큰 수혜를 누릴 것으로 보여집니다. 이 AI 서버는 이 일반 서버보다 훨씬 많은 이 반도체 칩을 사용하고 그 칩을 연결하는 이 고난도 패키지 기판이 폭증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. 이 PCB를 밑에 깔고 그 위에 이 패키지 기판을 깔고 그 위에 이 반도체 칩을 장착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 패키지 기판의 난이도가 이 PCB보다는 훨씬 높기 때문에 이 패키지 기판의 중요성은 상당히 크고, 이러한 기술력을 가진 이 삼성전기와 같은 업체들이 큰 수혜를 누릴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겁니다. 그리고 이 엔비디아가 주요하는 이 메인 메모리 폼팩터가
기존의 이 쏘딘 방식에서 이 쏘캠 방식으로 이 전환되면서 또 늘어나는 수요가 상당히 클 것이라는 전망입니다. 이러한 쏘캠으로 변화 시에는 이 기판 면적도 증가하고 기판 층수도 증가하고 동박 레진 사용량도 증가하고 신호 무결성의 이 설계 난이도도 증가하고 전력 고속 데이터 대응도 훨씬 더 고난도 소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. 이 기존의 이 쏘딘 방식은 이 슬롯의 이 꽂기 방식이었지만은 좀 더 이 저전력, 이 고효율, 이 발열 안정성을 갖춘 이 장착형 형태로 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 패키지 기판 업체의 수혜도 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. 자,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 AI 열풍에 따라서 이 데이터 센터가 이 폭증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이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라면은 결국 대응할 수 있는 방식은 이 증설뿐입니다. 결국 이 증설 기사가 나야지만은 이 생산할 수 있는 캐파 자체가 늘어나기 때문에 매출 증가와 이익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. 이러한 이 수요 증가에 따라서 삼성전기는 내년 초에 필리핀 팹 증설을 추진하고 있다는 겁니다. 그로 인해서 이 캐파 증가로 인한 매출 증가, 이익 증가를 이끌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. 삼성전기는 이 필리핀에 이 AI 서버용 이 MLCC를 이 주력으로 양산해 왔기 때문에 필리핀 MLCC 공장을 이 증설할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. 결국 이 내년 1분기부터 이 필리핀 소재의 MLCC 양산 라인이 증산된다라면은 이 생산량 증가로 인한 매출 증가, 그로 인한 또한 이익 증가를 동시에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. 자,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 삼성전기의 성장은 결국 이 AI가 주도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삼성전기는 26년 영업이익이 25년 대비해서 32.7% 증가한 30%대의 이 매출 이익 성장률을 보여줄 것으로 보여집니다. 그로 인해서 1조 2천억 원에 달하는 영업이익을 거둘 것으로 보여집니다. 패키지 사업부의 영업이익률은 10%대로 상승하고 컴포넌트 사업부의 영업이익률은 무려 14.7%까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 결국 이러한 매출, 이 수익성 개선이 주가 상승을 이끌 것으로 보여집니다. 삼성전기는 이러한 성장 전망을 바탕으로 단기간에 2배 가까운 주가 상승을 나타냈습니다. 하지만 26년, 27년까지 본다라고 할 때에는 지금의 주가가 비싸다라고는 볼 수 없고 단기간에 주가 상승이 나온 만큼 조정 심하다 매수로 대응하는 전략이 가장 현명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여러분들도 잘 분석해 보시고 삼성전기에 대한 투자를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